네. 제가 인제 저는 참 좀 젊었을 때 암을 경험을 했어요. 30 대였는데 그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유난히 몸이 찼어요. 배도 차고 손발도 차고 여성들이 있는 그런 월경통도 좀 심하고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게 있잖아요. 인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역 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인제 암이다 이거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한다 그래서 조직을 잘라내고 제가 문제가 됐어요. 2 달, 3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시 재검을 했을 때는 상태가 만성 이제 염증 이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기적처럼.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도 이제 암을 겪으셨고 또 20년 넘게 수만 명의 암 환자를 만나시고 또 그 암 환자분들을 치유해 주신 들꽃잠의 대표 박희연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할까요? 네. 저는 들꽃잠이라는 힐링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희연 대표입니다. 그 들꽃잠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순수 우리말처럼 보이고 되게 예뻐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네. 그런 말 많이 듣는데요. 들꽃잠은 조합어예요. 들꽃이라는 것과 잠을 이렇게 합친 조합어인데 들꽃이라 그러면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자생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게 들꽃이고 잠은 사람들이 회복이 기본이 되는 잠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들꽃과 잠 이렇게 합친 조합어인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네, 그런 걸 추구한다는 뜻의 저희가 들꽃잠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암과 같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작가님의 얘기를 일단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이제 암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암을 처음에 뭐 진단받았을 때 뭐 상황이라든지 뭐 생각나세요 혹시? 네. 저는 참 좀 젊었을 때 암을 경험을 했어요. 30 대였는데 제가 인제 둘째 아이 낳고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제 그때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유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인제 냉증과 통증과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사실 제가 암보험을 예약을 해 먹었거든요. 진단받기 얼마 그런 전에 일이 저에게는 있을 거라 생각은 못 했어요. 몸은 안 좋았지만 암이라는 거는 나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암을 이제 치료하신 지 진짜 10년 이상이 되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 좀 '아 내가 안 진단받게 된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암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짚이는 거 있으세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유난히 몸이 찼어요. 배도 차고 손발도 차고 여성들이 있는 그런 월경통도 좀 심하고 이 몸에 통증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랬는데도 그게 암까지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그냥 증상 자체로만 느꼈던 거죠. 잠을 얼마나 못 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할 때는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해 줘도 잠을 못 잤어요. 어 그걸 먹어도 네. 신경이 굉장히 인제 예민해지니까 예, 그게 같이 인제 몸의 통증과 인제 그런 게 같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잠을 못 자니까 또 피곤했을 그럼요. 거고. 예. 늘상 피곤하죠. 뭐 그냥 의지로 좀 버텨 보는데 늘상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몸은 차지고 이게 그냥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뭔가 이제 암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여기 오셨고 그럼 이제 그 경험을 해 보니까 암 치유의 핵심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게 있잖아요. 인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지만 저는 어찌어찌 해서 병원의 화학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진단을 받고 그 검사 자체를 잘못돼 가지고 세포 검사를 조직 세포를 잘라내는 검사를 하다가 잘못 건드려졌는지 이제 오랜 동안 뭐 이렇게 하혈을 심하게 했어요, 2달 넘게.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다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몇 기인지도 사실은 안 나온 상태로 암이라는 것만 이제 지역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서 인제 "암이다 이거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한다 그래서 조직을 잘라내고 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인제 막 공부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인제 그게 제가 인제 그 암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파온 것들이 몸이 차서 염증이 늘 심했고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근거로 제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2 달, 3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시 재검을 했을 때는 상태가 만성 이제 염증 이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기적처럼. 그래서 아 정말 확신을 갖고 이제 당연히 인제 이제는 암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쪽으로 또 치료를 집중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암의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 뒤로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연 치유로서 낫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암을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수술이나 뭐 항암 방사선이 사실 워낙 무섭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안 받고 자연 치유를 해 볼까.'라고 고민하는 분이 많아서 이 작가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후로 이제 진짜 2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을 보셨잖아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냉증과 수면 부족을 말씀하셨지만 암 환자들을 만나 보니까 또 이제 암 경험자로서 그 암 환자들 봤을 때 암 환자들의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나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니까 결국은 하나로 모여지기는 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예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나 인제 성격이 너무 둔하거나 그냥 막 이러면 괜찮은데 민감하신 그러니까 예민하다기보다는 저는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분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몸이 차가워집니다. 열이 머리로만 몰려요. 그러니까 몸은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순환이나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피로나 이런 거에 되게 쉽게 노출이 되고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인제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공통점이고 또 그분들이 다 느끼는 게 대체로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사실은 몇 시간을 진짜 꿀잠 주무시고 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암의 원인을 얘기할 때 물론 말씀하신 것들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먹는 거. "내가 뭐 고기를 많이 먹었어." 뭐 "튀긴 걸 많이 먹었어." 뭐 이런 걸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운동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꼽는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것보다도 먼저 스트레스가 나오고 체온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얘기는 작가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그 암 환자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음식이나 운동보다는 뭐 수면이나 스트레스, 체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도 사실은 영양사거든요. 식품 영양사인데요. 저도 먹거리를 그렇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먹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본인은 정말 좋은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 이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생협의 그런 식품들만 먹고 항상 그러고 "나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암이 왔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수많은 분들을 보고 또 저도 식품 영양을 전공했지만 그런 먹는 먹거리가 너무 중요하고 영향을 받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몸이 찬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식품이나 영양제를 먹거나 운동을 해도 해소가 안 되는 그 근본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혀 상관이 절대 안 그렇고요. 많은 영향이 있지만 그 근간이 몸이 냉한 상태에서는 회복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반대로 몸이 따뜻했을 때는 그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제가 그 작가님 책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또 재미있게 읽었고 또 암 환자분들한테 이게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하얀 늑대 이론이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하얀 늑대, 검은 늑대 얘기는 그 인디안 얘기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비유를 그렇게 해요. 우리 몸에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 제가 드리거든요. 근데 그 하얀 늑대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예요. 네. 우리 몸에 이롭게 하는 좋은 세포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검은 늑대는 우리 몸에 염증이나 암세포 같은 좋지 않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그거는 내가 밥을 주는 쪽에 늑대가 이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얀 늑대가 이기려면 그 환경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먹거리나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먹어주는 거, 신선한 거 이런 식품을 먹어주는 것과 또 가장 중요한 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화를 내고 찬 걸 먹고 스트레스를 그대로 노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검은 늑대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 태도가 어떤 늑대한테 밥을 먹이느냐. 내가 오늘도 건강한 정상세포 하얀 늑대한테 밥을 주겠느냐 검은 늑대한테 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식사 후에 알을 드실 거냐 뜨알을 드실 거냐 이거 가지고 구분해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겐 뜨아는 이제 하얀 늑대 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아는 이제 검은 늑대 밥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어떤 뭐 무엇을 먹든 뭐 커피가 됐든 밥이 됐든 뭐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늑대한테 밥을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판단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암의 그 증상 중 하나로서 이제 뭐 냉증도 말씀하셨고 또 사실 이번에 쓰신 체온 회복력에서도 체온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 얘기 듣긴 했어요. 뭐 체온이 1 도만 올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뭐 몇 배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게 봤는데 이제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이 체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이 체온과 또 암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적어 주셨잖아요. 이 체온이 1 도만 좀 떨어져도 암이 훨씬 더 살기 좋은, 암이 뭔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의학계에서 다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그래서 의사분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 "체온 1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면역이 5배 올라가고 체온 1 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 떨어진다." 이런 말씀 정말 캠페인처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단지 체온을 올리라 그러니까 체온을 무조건 뜨겁게만 올리면 되는 줄 아세요. 예. 그러면 막 37 도, 8 도, 9 도가 좋으냐. 항상 그렇게 열이 오르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아픈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체온 회복은 체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열을 내려야 되고 또 우리가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체온을 끌어올려서 정상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절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찬 걸 자꾸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냉해져서 우리 혈류의 순환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면역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상세포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염증이나 암세포가 더 활성화돼 버리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잘 지키는 것,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암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체온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실제로 작가님 본인의 몸을 뭔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보셨어요? 제가 그 몸에 우울감이 오고 통증이 오고 잠을 못 자고 결국 뭐 암 진단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 가운데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면역 질환을 되게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공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한 공부였어요. 저 아이들 건강하게 살리고 저도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냥 공부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추위에 노출이 되면서 그 어떤 냉증이 제 몸에 각인이 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수많은 이제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면역 학자들이나 체온 학자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정보가 좀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따뜻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하다 못해서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체온이 너무 중요하다고. 체온 1 도만 올릴 수 있으면 모든 병을 고치겠다. 체온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러니까 열로 못 고치는 병은 불치병이다.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체온을 올리기만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저한테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의사들도 보고 또 현대의 어떤 한의사들이나 체온의학자들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곡물들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찜질법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허브도 해보고 뭐 황토 볼 이런 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하다가 지금의 인제 제가 팥찜질 팩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팥찜질 팩으로 일단은 몸을 이제 각 부위별로도 찜질하고 전신을 찜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다양한 온열 도구를 만들어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제 온열이 필요하신 분들, 면역을 회복하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저의 잡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렇게 찜질밖에 없나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제가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어르신도 할 수 있고요. 환자들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 그럼 만약에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부터 망가지기 시작할까요? 일단은 몸이 굉장히 긴장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몸이 긴장돼 있고 텐션돼 있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정신 세계가 참 피폐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난히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또 우리 직장 동료 누가 예민해요. 예. 화를 잘 내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럼 저 성격 왜 저래?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맞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그분은 오늘 지금 뭐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오늘 몸이 차가워진 상태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차를 드리든지 좀 찜질팩을 좀 갖다 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생각에 저희 몸도 많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죠. 둔해지죠. 그런데 또 우리의 신경계가 굉장히 과민해져서 그 사람들이 유독 몸이 좀 차가워지는 원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너무 많은 정보 처리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야 하고 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결국 모든 걸 통틀어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온이 떨어진다, 몸이 차가워진다. 차가우지. 그럼 반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들고 덜 받으면은 체온이 자연스럽게 정상 체온으로 회복이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다스려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길 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이야기 아시죠? 예. 햇님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하는데 누가 이겨요? 해가 이기죠. 그쵸. 바람이 아무리 쌩쌩 불어도 예 옷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근데 햇님이 따뜻하게 비치니까 이렇게 벗어요. 근데 우리가 바람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적인 자극이 심하면 우린 더 웅크러들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아무리 그런 상태라고 해도 하더라도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지 내가 막 정신력으로 이걸 이겨야지 어떻게 해소해 봐야지 이거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따뜻함에 물리적으로 예. 따뜻함으로 풀어주면은 좀 풀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뭐 이래서 체온이 뭔가 올라가고 회복되는 것보다도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성이 증가하고 덜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해소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아 되게 놀라운데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사실 암이라는 거를 열로 치료하는 방법들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체온을 통해서 요법도 있고 또 이제 뭐 고주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암의 종양을 좀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게 뭐 암 환자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몸속에 있는 암 종양의 이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밖에서 이 피부 밖에서 여기서 뭐 너무 또 온도가 너무 높은 화상을 입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체온보다 좀 살짝 높은 그 온기로 이 몸을 데폈을 때 이게 정말 암 종양에 영향을 미쳐서 이 암세포가 뭐 사라진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좀 덜하게 된다 이렇게 가능할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뭐 암을 뭐 이렇게 사멸시킨다랄지 줄어든달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열이한다기보다는 체온이나 열이한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면역이 그런 면역 환경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능이 정상화되는데 면역이잖아요. 그게 그 기능을 회복시키면 거기에 또 그런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그런 연관성이겠죠. 네, 근데 저희가 열을 넣는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안전하다는 게 전제하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을 넣는다는 게 피부를 막 우리가 사우나에 가도 외부에서 열을 막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압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우나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혈압 환자, 노약자, 임산부 절대 출입 금지라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불을 나서 뭐 뜨겁게 한다. 지금 너무 위험하겠죠. 화상 입고. 그래서 이 온열을 하되 원적외선 온열로 열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심부 온열을 해야 온열의 의미가 있지. 속까지 깊이 온열감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바깥에서 우리가 만지는 직관적인 열 막 60도 막 이런 높은 온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 체온과 비슷한 열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파동이나 진동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체온을 만들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그 힘만을 도와주는 그런 안전한 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적으로 이제 신체 안에 열을 좀 올려서 체온을 회복시켜서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암을 뭐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면역 세포가 이제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사라지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이 관점이시군요. 네네. 작가님께서 쓰신 이 치원 회복력에서 말하는 이제 치유의 4대 원칙이 있잖아요. 네. 이 4대 원칙은 어떤 건가요? 제가 이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회복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그 힐링 일을 20년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가장 먼저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순환이 잘 돼야 돼. 또 이완이 돼야 돼. 잠을 잘 자야 돼.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회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해보니 몸이 따뜻하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어떤 몸의 순환이 일어나고 순환이 돼야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깊은 잠, 숙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재생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밤사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우리 암환우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큰 대학병원 가면 병동마다 환자가 구분돼 있잖아요. 여긴 뭐 정형외과 병동, 여기는 암병동, 무슨 병동 이렇게 돼 있는데 유난히 밤에도 불이 안 꺼지고 환우분들이 잠을 못 자는 병동이 있어요. 복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암병동이 그래요. 근데 이게 암환우분들이 잠을 못 자서 암이 되는 경우 많고 암이 되다 보니까 또 잠을 못 자세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모든 면역이 좋아지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그 기본이 잠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따뜻함, 그다음에 순환, 그다음에 이완, 그다음에는 깊은 수면, 그다음에 당연히 회복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따뜻함, 순환, 이완, 수면 이 4가지만 원활하게 돼도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고친다.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네. 아플 수 있는데 그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4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내가 따뜻하게 얼른 해 주면 되겠다. 그다음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몸이 차가우니까 이게 이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여전히 차갑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4대 치유 원칙을 가지고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뭐 상담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셨을 텐데 혹시 이 4대 원칙을 딱 해가지고 좀 치유가 됐다든지 혹은 뭐 기억에 남는 암 환욱은 있을까요? 정말 진짜 많은데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이렇게 이제 초봄부터 가을까지 항암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저희 그 온열 제품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일단 수술을 하셨거나 방사선을 하셨거나 이제 그 병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결단하고 뭐 자연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병행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도 이미 수술을 하신 다음인데 이분도 공부를 막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술은 병원에서 해주지만 그 다음에 면역은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내 몸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분도 그 온열을
네, 저처럼 딱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저희 센터도 매일 이용하셨지만 또 가정에서 저희 매트나 찜질팩으로 온효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게 뭐냐면 "대표님 저 오늘 항암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왔어요. 그러면서 찜질 온열 전신적으로 다 하시고 가시고 또 항암하고 나오신 날 또 오세요. 그래서 또 이제 해독도 해야 되고 저 빨리 또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하셨는데 여름 그 한여름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보고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세요. "대표님 저 복근 만들었어요." 항암하고 계신 분이. 네,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가발하고 계셨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또 하신 말씀 저는 그게 더 귀하더라고요. "저요 항암하는 내내 구내염 한 번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식욕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은 식욕이 없고 체력이 없어서 암하는 분들이 정말 좀 굶는 병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분은 식욕도 잃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하면서 소화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운동할 만큼의 체력이 됐고 운동해서 오히려 복근을 만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참 너무 보람있고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직접적으로 뭐 암을 없애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첫 번째 면역력을 키워서 그 면역력으로 암을 잡는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구내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항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게 단순히 뭐 암환우 분만 올 것 같진 않고 다른 분들도 올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또 오시나요? 정말 그냥 피곤하신 분들부터 알러지가 많으신 분들부터 또 관절이 좀 아프신 분들 뭐 정말 다양하게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인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인제 불면증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니까 불면 많이 있으신 분들하고 인제 항암하시는 환우분들이 제일 많기는 하세요. 근데 정말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진짜 많은 게 저희가 콘텐츠로도 한번 올렸었는데 69 세이신데 셔플 댄서가 있으세요. 셔플 추시는 분이 있으신데 다리 관절이 너무 아프셔 가지고 이제 셔플이 문제가 아니고 다리를 이렇게 절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너무 슬퍼하시고 진짜 울고 울으셨거든요.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저희 코스를 1 시간 반 코스 찜질을 이제 다 하시고는 저한테 양말 벗어 달래요. 양말을 좀 벗어 달라 그래 고 제 양말 벗어 드렸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 찍었잖아.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어떤 눌렸던 신경이나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순환되고 이완되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불면이나 통증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도 이제 큰 효과를 보고 계시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뭐 체온을 올렸다. 뭐 어떤 변화들이 생기겠나요? 가장 먼저. 체온이 올라가면 일단은 굉장히 좀 편안한 상태가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텐션돼 있고 이렇게 긴장돼 있던 몸이 풀리니까 표정부터 달라지고 몸에 경직된 부분들이 풀리고 예, 그런 부분이 먼저 나타나고 그러니까 활력이 생기는 거죠. 활력이 좀 좋아지고 뭐 소화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소화가 좋아지고요. 예. 뭐 아침부터 피곤했는데 이제는 하루 일을 거뜬히 해내는 이제 그런 컨디션으로 좀 변하는 거죠. 네. 요즘에 사실 5060 분들은 뭐 기본적이고 2030 분들도 이 만성 질환 이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다 앓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 체온을 좀 올려주면은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체온 올리면 만병통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체온이 정말 기본인 게 우리 몸이 가장 그 생명 활동을 원초적으로 제일 1 번으로 하는 게 체온을 올리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으면 아무 다른 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도 쪄 버리고 소화도 안 되고 뭐 다른 염증이 생겨도 염증을 스스로 자가 치료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온이 정말 기본인데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혈관 이런 쪽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지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액이 차가워서 그러니까 이런 지방 그러니까
지질이잖아요. 혈액도 지질이잖아요. 지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리할 때 보면 고기 요리를 했거나 기름 요리를 하고 나면 그게 식으면 이렇게 허옇게 응고가 되잖아요. 이렇게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혈관 상태, 혈액 상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지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면 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 뜨거운 물 붓거나 이렇게 가스불 켜면은 녹아버리잖아요. 금방 스르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지질도 그렇고 우리 근육이나 다른 곳에 있는 지방분도 그렇죠. 따뜻하게 하면은 이게 녹아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신 분들은 따뜻하게만 했을 뿐인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건강하게. 그리고 혈관 쪽에 지질이 좀 높았던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도 진짜 놀랍게 좋아지는. 진짜 여기까지 들으면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만병통치가 아니라 체온이.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하는 게 지금 체온이 올라가면은 이게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에 도움을 줘서 이게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뭐 질병들, 뭐 염증들 이런 걸 없애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이제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혹시 5060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건강에 관련해서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5060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그 약간 자포자기한달지 그냥 그 나이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게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네, 나이 들면 다 그래. 잠 못 자는 거 당연하고 관절 아픈 거 당연하고 그냥 나이 들면 고혈압, 당뇨약은 당연히 그냥 다 먹어. 친구들도 먹어. 하다못해요. 스텐트 시술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좀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숫자일 뿐이죠, 나이는. 얼마든지 관리를 하면 나이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지만 우리가 노화 현상은 없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제가 좀 저 자신을 보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30대 때는 60대, 70대 이상으로 정말 아팠어요. 노쇠했어요. 당연히 기록도 없고요. 뭐 에너지가 없고 여기저기 늘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이 증상이 딱 이게 어르신들 증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365일 제가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거든요. 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예, 그리고 관리를 합니다. 저도 조금 무리할 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또 그러면 또 관리를 하죠. 근데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작가님의 사례를 뭐 들어보면은 이게 내가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 가지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흔히 얘기하는 대사질환도 막 있고 한데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을 좀 높여 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표출할 수 있다. 되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 네. 이거네요. 예. 네. 저는 거꾸로 지금 30 대의 열정과 그 체력으로 지금 이래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그렇게 체온이 중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체온을 이제 높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방법은 어떤 이제 데피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이제 오늘 뭐 매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어디부터 데워야 될까요? 가장 기본이 배. 왜냐하면 우리 인체 중에서 배는 면역의 80%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만 따뜻하게 해도 우리 배에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장육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배만 따뜻하게 해도 그래도 도움이 정말 많이 많이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난 지금 목이 아파요." 예. "어깨가 아파요." "발이 시려요." 당연히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또 해 주셔야 돼요. 그치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하자." 뭐 우리가 장에 그런 이제 뭔가 미생물들 그런 것들이 면역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체온이 내려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냉동실에 넣으면 음식도 느리게 상하듯이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따뜻하게 데워주면 당연히 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그럼 이 장의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터 일단은 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뭔가 잔병이 많고 뭔가 대사질환이 좀 앓고 있고 뭔가 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배가 좀 차가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늘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그 얼음 동동 띄운 그 아나 차가운 음료들을 진짜 많이 즐기거든요. 사실 또 밀가루 음식들은 원래 성질 자체가 또 차요. 근데 이런 걸 일상적으로 많이들 먹어요. 근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 드리거든요. 우리가 얼음물을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간 순간에 시원한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장기, 오장육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꿈틀꿈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꿈틀꿈틀 하고 있다가 찬물을 탁 먹으면 찬물을 딱 끼얹으면 이 오장육부가 확 놀랍니다. 움찔하면서 얘가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가 너무 느려지고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모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차갑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찬 거 먹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똑같은 반응이 와요. 딱 놀랍니다, 장기가. 그러면서 또 천천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먹는 그 매일 아침에 한 잔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렇게 반응이 온다. 근데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20 대는 없죠?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저희가요. 네. 이 힐링을 추구하는 커플들이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20 대도 지금은요. 네. 너무나 이제 많은 이런 정보들이 노출돼 있고 본인들도 이미 좀 증상들이 벌써 성인병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건강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예예.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객층이 낮아졌어요. 20 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야 우리 뭐 카페 가듯이 이제 힐링 센터를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온열 프로그램들을 이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배 말고 또 이제 두 군데 더 꼽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곳이 이제 중요하다. 근데 두 군데는 어딜까요? 저희가 인제 배를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과 또 추가로 저희가 한다 그러면 두 군데의 부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목 부분이에요. 이 목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생명을 보고 목숨이라고 하죠. 그만큼 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이 어디를 지지하고 있어요? 위로는 머리, 아래로는 전신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림프, 편도, 갑상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면역을 체크하는 면역 기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목 관리가 앞뒤 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거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부위가 어디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말초, 말단, 발이죠. 네. 우리 발은 우리 신체를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탱하느라고 힘든데요. 이 발이 막히면 전신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가 내려가서 다시 펌프질해서 다시 올려줘야 되는 데가 발인데 여기 순환이 안 되면 피가 빨리 못 돌아와요.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이게 순환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발바닥에 보면 인체의 모든 혈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만큼 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발 따뜻하게 꼭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와 목과 발을 따뜻하게 해라." 맞습니다. 제가 가장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찜질이 좋대, 따뜻하게 하는 게 좋대 해서 직관적으로 피부 자체를 뜨겁게 하는 방법, 사우나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 이게 가장 나빠요. 산소가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내 몸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있죠. 내 머리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온열이라는 거는 국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몸만 하셔야 됩니다. 부분만 하시든지 전신이라고 한다 한들 머리까지 통째로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머리는 시원하게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산소가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부위만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열이라고 해서 피부를 뜨겁게 하는 열을 했다가는 피부에 저온화상을 입거나 세포 괴사가 일어나거나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열은 신부온열, 피부를 상하지 않게 열이 몸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 이용하셔서 예, 온열하셔야 됩니다. 찜질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사우나나 찜질방 생각하면은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효과 좋다.'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찜질법이라. 한 번씩 경험은 해 보셨을 거예요. 사우나 갔다 오면 찜질방 갔다 오면 들어가 있을 땐 좀 괜찮은 것 같고 갈 때 좋은데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 예. 오히려 진기가 빠져버려서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인제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온열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 이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온열하는 법을 적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좀 해 주면 좋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10일 동안을 집중해서 저희가
저희가 좀 해보시면 확실하게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한 20분 해주시는 거 꼭 요거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전신을 찜질하셔요. 전신 찜질할 때 발까지 꼭 함께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좀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한 다음에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잠을 12시 넘어서 자시면 안 돼요. 11시 이전에 꼭 잠자리에 드는 그런 루틴을 한번 생활을 해보시면은 확실한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 스트레칭도 이 체온하고 관련이 있나요?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는 뭐 운동한다고 하면 뭐 피트니스 뭐 이런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거나 그 러닝을 엄청 세게 달리거나 이렇게 그렇게 조금 강도가 높은 운동만이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은 한 40대부터는 노화가 온 나이예요. 노화가 온 나이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강도 있는 뭐 그런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스트레칭이 훨씬 더 안전하게 몸을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운동했을 때는 오히려 더 근육이 뭉치거나 근육이 다칠 수 있고요. 경직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온열한 다음에 스트레칭은요. 진짜 몸의 보약입니다. 네네. 굉장히 이게 순환을 도와주고요.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몸이 이제 따뜻해지면 훨씬 더 이제 뭔가 유연성도 뭔가 좋아질 것 같고, 예, 다치지 않고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 사업과 이제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좀 놀랐던 게 이 뭐 찜질팩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종류에 한번 놀라긴 했어요. 이게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고 50종이 넘죠? 그렇게 많은 50총의 찜질팩을 하게 된 이유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배가 필요했고요. 아, 그럼 배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각 신체 부위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눈과 배가, 코가 다르고 귀가 다르고 어깨, 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각 부위마다 적절한 모양과 크기 뭐 이렇게 그 용도에 각각 맞추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찜질팩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아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도 다르고 예, 소재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50종이 넘는 찜질팩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위도 있어, 뭐 어때 좀 재밌는 뭐 찜질팩의 뭐 부위? 뭐 있나요? 저희가 그 제품 이름으로는 뭐 꽃피는 골반 찜질팩이랄지 엉따 찜질팩이랄지 부비동 코 예 요런 네 요런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라고 아리 귀 찜질팩도 있어요. 아, 그럼 귀를 이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면역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침이나 이뜸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찜질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찜질도 일상화 하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쪽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엉덩이 찜질은 뭐 너무 앉아서 생활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하체가 인제 하중을 많이 받다 보면 순환이 안 돼요. 근데 골반이라는 게 우리 생명의 그 기본이잖아요. 우리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고 남녀 모두 너무 중요한 부위예요. 신체 부위예요. 근데 너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온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엎드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이게 우리가 뭐 이제 방석에도 이제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방석들이 있잖아요. 뭐 그럼 그런 제품들과 결국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요? 저희는 이런 거죠. 재료 자체가 다 천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겉에 원단 소재는 광목을 가지고 저희가 황토나 순염색을 한 게 거의 다고요. 저희 모든 제품은 다 천연 소재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가장 열감이 좋고 온열감을 오래 가지고 있고 변질이 잘 안 되고 강도가 좋은 팥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팥을 또 그냥 팥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특허 기술인데 특수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데 보존성이 굉장히 좋고 예, 변질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일반 팥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찜질팩은 10년, 20년 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 테스트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이 내구성이라든지 뭐 열 전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궁금한 게 뭐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는 뭐 요즘에 뭐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사실 이런 것들 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의 이제 차이는 우리가 몸에 닿는 부분들 뭐 이런 분들을
천연의 소재로서 해서 훨씬 더 건강 친화적으로 만들었다. 네네네. 이렇게 뭐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열 자체가 열을 만드는 원리 자체가 피부 자체를 뜨겁게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열이 몸속으로 은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지 않고 온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인제 또 가장 또 좀 다른 차별점은 그거죠. 우리 인체도 사실은 자연이거든요. 이게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만 자연이 아니라 사람도 자연이에요. 근데 사람인 자연한테는 자연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만이 좋은 시너지가 나고 트러블이 안 나거든요. 근데 자꾸 화학적인 거, 인공적인 걸 갖다 대니까 예 이렇게 병이 나고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네 자연의 것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몸에 대고 사용하는 게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희가 뭐 인터뷰 중간중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막 만병통치약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연상되는 것들이 이게 뭔가 만병통치약 하면 보통 약장수 생각나고 뭐 이런 게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이 건강 사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좀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도 있으셨는지. 제가 뭐 보통 분들이 인제 "어디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분들이시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는 100%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원리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저희는 해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증명해 내는 방법은요. 네. 어떤 거냐면 저희 고객님들 사례를 저희가 고객님들이 직접 말씀을 또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센터에 고객님들이 같이 오셨는데 평소에 아주 이웃으로 절친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거기서 언니분이 있으세요. 근데 언니분이 저희 매트랑 뭐 찜질팩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계시면서 좀 본인 몸이 많이 회복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이웃에 사는 동생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언니 이게 정말 좋냐?" 그러니까 "말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도. 네. 말로 못한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직접 써 봐야 돼." 그러면서 본인 매트를 이렇게 싸 가지고 "갖고 와 써 봐." 그래서 1 주일을 빌려 주셨대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1 주일을 써 보신 거예요 진짜로. 그랬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몸이 달라.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셔 가지고 또 인제 구매를 해 갖고 가셨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만들고 있고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말로는 못해요. 직접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그 찜질팩의 온도 조절이 되는가요? 조절이 되죠. 그러면은 생각하기에 내가 화상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일단 높을수록 좋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몸에 너무 무리를 주면 안 돼요. 몸을 뜨겁게 태우는 게 아니라 온열하는 거예요. 내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열이 천천히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이 막 뜨겁게 그러면 몸은 체온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온도를 자꾸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열을 안 만듭니다. 근데 찜질을 그러니까 20-30분 정도만 이렇게 했다가 다시 체온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거를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전기로 하는 찜질은 예를 들어서 뭐 2 시간, 3 시간 어떤 때는 온열 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장시간 밤새 뜨겁게 하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은 내가 열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을 만들지 않아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열도 잘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껐다 켰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몸의 회복력에 더 도움이 된다. 저희 고객님들이 저희 보고 "찜질팩을 한번 데웠으면 이게 최소한 1 시간을 가든지 2 시간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빨리 식느냐." 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만들면 각 부위별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몇 분을 데워야 가장 이 온도가 적당한가 테스트해서 그걸 설명서에다 쓰거든요. 어깨 찜질팩은 2분 30 초나 3 분까지만 데우세요라고 이렇게 다 표기하고 눈은 40 초, 50 초만 데우세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 너무 세게 데우시면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 몸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체온을 이게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보조기기네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게 내 몸이 그렇게 면역세포들이 특히 활동할 수 있게만 해 주면은 당연히 몸은 정상화가 되는 거고 건강은 회복이 된다. 이런 철학 하에서 이제 그런 원리죠. 예예 네. 진짜 몸이 차가워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좀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내 생활의 습관이나 환경이나 좀 어쩔 수 없는 그 피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몸은 자가 치유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의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몸의 피가 100일에서 120일 사이면 새롭게 다 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만 내 몸을 따뜻하게 돌봐주시면은요, 몸이 회복이 되니까요.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예,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들꽃잠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뭐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힐링센터에서 고객님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20여 년을 이렇게 힐링 현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 못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편 한 편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 여러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독자분들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요즘에 건강해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예,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또 지금도 여전히 제가 완벽하게 건강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일상을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은 피곤하고 어느 날은 잠을 못 자고 또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또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회복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건강하다는 거는 항상 건강하다가 아니라 회복을 잘하는 그 방법을 알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습관 그 방법만 좀 알아 놓으셨다가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다시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들꽃잠의 대표이자 체온 회복력의 저자 오늘 박희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